혹시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세요?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가족들 싸움의 불씨가 되면 어떡하지?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의 재산도 지키고 또 화목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세금 전략, 바로 사전증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상속이 왜 싸움의 시작이 되는지부터 짚어보고요.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. 절세 전략. 여기에는 10년과 5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요. 또 어떤 자산을 주는 게 이득인지, 반대로 줬다 나는 손해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젠지, 마지막으로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상속. 이게 왜 분쟁의 씨앗이 될까요?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. 명절이나 특히 장례식 치르고 나서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말이죠. 사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, 이거 당연히 축복이죠.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. 근데 아무런 계획 없이 덜컥 받게 되면 이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가족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떨까 하고요.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계획입니다. 계획. 미리 준비하고 또 가족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사전증여는요. 가족 화목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에요. 반면에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상속은 세금 폭탄 맞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기 십상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사전증여입니다. 이게 바로 절세의 핵심 전략이죠. 사전증여, 말 그대로예요.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. 아주 적극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낼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도 훨씬 부드러워지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, 바로 언제 주느냐, 즉 타이밍입니다. 자, 그럼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의 비밀이 뭐냐고요? 바로 여기 숫자 10과 5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. 아니, 10년, 5년이 대체 뭐길래 세금을 확 줄여준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세법에는요, 일종의 기억장치 같은 게 있어요.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한테 준 돈은 세무서가 이것도 원래 상속 재산이었지 하면서 다시 끌어와서 세금을 매깁니다.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, 손주나 며느리한테 준 건 5년까지 기억하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? 맞습니다. 이 10년, 5년이라는 기억 기간보다 더 일찍, 아주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세금 계산할 때 아예 없는 셈 치는 거죠. 엄청난 절세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재산을 쪼개고 분리하는 게 중요할까요? 그건 바로 누진세라는 무서운 녀석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 상속세는요,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팍팍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10억일 때랑 20억일 때 내는 세금이 그냥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. 훨씬 더 많아져요.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을 떼어내서 전체 덩어리를 줄여놓으면 훨씬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타이밍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퍼즐을 맞춰볼까요? 무엇을 증여할 것인가? 이것도 타이밍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. 지금 수중에 현금 5억이 있고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. 자녀한테 둘 중 하나를 물려줘야 한다면 뭘 주시겠어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쓰기 편한 현금이 낫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절세 고수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. 정답은 바로 앞으로 가격이 팍팍 오를 것 같은 자산. 예를 들면 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한 주식 같은 것들 말이죠. 이런 걸 먼저 줘야 한다는 겁니다. 왜냐고요? 이유는 이렇습니다. 세법에 아주 재미있는 원칙이 있거든요. 증여세는요, 딱 증여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만 매겨져요. 그 가치를 딱 냉동시켜버리는 거죠. 예를 들어 2025년에 5억짜리 땅을 줬다고 쳐요.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 땅값이 10억으로 껑충 올랐어요. 그래도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는 옛날 가격인 5억 원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예요. 완전 고정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? 땅값이 오른 5억 원, 이 5억 원 전체가 세금 한 푼 안 내고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.
완전 공짜로 가치가 이전되는 거예요. 이래서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줘야 한다는 겁니다. 정말 엄청난 팁이죠. 자, 그런데 잠깐만요. 지금 그럼 나도 빨리 오를 만한 거 증여해야겠다 하고 서두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주 큰 함정이 있거든요. 어떤 경우에는요, 이 사전 증여가 오히려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증여를 했는데 손해를 본다고요?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?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10억 원. 왜냐하면요,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엔 나라에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안 받을게요 하고 봐주는 일종의 세금 면제 쿠폰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합쳐봐도 이 10억 원이 안 된다?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얘기예요. 낼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함정이 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. 전 재산이 딱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. 이걸 미리 자녀한테 증여해버리면 와, 당장 증여세만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해요.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줬다면요? 아까 말한 그 10억 공제 쿠폰 덕분에 내야 할 세금은 빵원, 0원입니다. 0원입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잘 모르고 성급하게 사전 증여를 해버리면 가만히 있었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었던 그 10억 공제 혜택을 자기 발로 뻥 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결국 뭐예요? 안 내도 될 세금을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생돈으로 내게 되는 거죠. 이건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낭비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나에게 맞는,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최적의 선택은 뭘까요? 자,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세금도 아끼고 가족 화목도 지키려면 미리미리 계획해야 한다. 둘째, 10년과 5년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치가 팍팍 오를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게 이득이다.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, 별표 5개짜리입니다. 내 전 재산이 10억이 안 된다면 사전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. 물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. 가장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는 거겠죠. 오늘 저희가 현명한 증여 전략의 핵심 원리들을 짚어드렸습니다.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볼 차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. 나의 자산, 나는 어떻게 남기고 싶은가?